신과 함께 인과연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 영화를 절대 까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왜냐고요? 전작이 1000만 영화니까. 관객 수 많은 영화는 건드리면 안 돼. 디워 800만이 봤어. 건드리면 안 돼. 해운대 1000만이 봤어. 건드리면 안 돼.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 영화를 무슨 일이 있어도 헐뜯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도 뭐 1000만 갈 거니까. 응? 스포일러 하기 딱 좋은 날씨네.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좋았던 점들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깔 거 겁나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안 깜다며. 우선 해원맥과 성주신의 캐릭터입니다. 전편에서 사람들 입에 가장 오르내렸던 캐릭터는 역시 해원맥이었습니다. 물론 전 좋았어요. 극찬했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진기한 변호사 안 나오는 건 그렇다 쳐도 해원맥은 무슨 양손대검 양아치를 만들어놨어. 원작에서의 해원맥은 냉철하지만 한 번씩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뷰인 삼룡이 꺼벙이 게살버거 패티 뒤집는 징징이 같은 모습으로 호불호가 갈렸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원작에 충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과거 해원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편에서 구축된 영화 버전의 해원맥 캐릭터는 유지한 채 원작 팬들도 만족시켜줬습니다. 이게 바로 해원맥이지! 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얀 삭 말고 하얀 그리고 더 귀여워졌어요. 자신의 새끈빠끈했던 과거를 듣고 폼 잡는 해원맥. 귀엽지 않나요? 캐릭터도 더 살고. 그리고 성주신! 이야, 전 솔직히 뻔하디 뻔한 마동석의 이미지가 한 번 더 소비될 줄 알았는데 펀드, 주식으로 집안을 살리려는 가택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택신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집안을 지키는 거죠. 원작에서 가택신들은 물리력으로만 집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고철 죽고 영역들과 싸우는 것도 똑같았고요. 그런데 펀드와 주식이라니. 집안을 지킨다는 목적은 그대로면서 현실적인 방법을 가져온 영리한 재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의 캐릭터를 모든 걸 근육으로 해결할 것만 같은 이미지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측신, 조항신 다 필요 없어. 그 카리스마 쩌는 철웅신 진짜 영화에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성주신의 존재감 덕분에 그들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원맥과 성주신은 각각의 캐릭터도 살고 서로의 화학 반응도 괜찮았기 때문에 2승에서의 전개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15분 정도는요. 왜 자꾸 속삭이냐? 아가리 해라! 좋았던 점들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과 함께 인과연은 전편과 달리 니값 아니 부제값이 충실한 영화입니다. 전편의 부제는 죄와 벌이었는데 죄도 없고 벌도 없었죠. 동생 두들겨 패고 친엄마 죽이려고 했는데도 존경하는 해괴망측하게 생긴 도양님, 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착해요, 사실은 엄마가 마음으로 용서해줬어요 라면서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마술을 부리면서 단 한 번도 벌을 얻지 않았으니까요. 벌은 무슨 귀인 다치게 하는 건 저승차사였고 환생 잘만 하더라. 그래서 인과연이 무슨 뜻이냐고요. 인할 인의 연인 연지아입니다. 이렇게 무게 잡고 말하니까 제가 뭐 한자 능력 검정시험 1점이라도 1점이에요 1점이면 이렇게 무게 잡고 말하니까 제가 뭐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이라도 되는 것 같지만 저도 검색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빨리 읽어보세요. 네,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죠. 저승차사들이 차사가 된 계기와 전편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들의 과거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 석자 한번 읽기 힘든 허춘삼 할아버지의 손자의 이야기. 허춘삼! 이게 그렇게 힘드니? 보도 못해? 그리고 김수홍의 재판 이야기도 함께 진행되긴 하지만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려. 등장인물들을 두 팀으로 나눴는데 둘 다 현재의 이야기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줘요. 그럼 이야기가 몇 개야? 4개야, 4개. 4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하기 덕분에 영화가 너무 집중이 잘 되고 하나도 산만하지가 않아. 플래시백 한번 할 때 길게 좀 보여주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긴 싫은 거야. 이것이 1400만 영화의 자신감인가? 그래서 이승 내려가 삼시세끼 찍으면서 성주신한테 옛날 얘기 듣고 앉았고 원기였던 귀인 저승 투어 시켜주면서 자기 옛날 얘기 막 퍼줘. 막 아낌없이 퍼줘. 구구절절. 영화 보면서 제가 직접 세어봤는데 플래시백만 15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정도 나와요. 이야, 너무 좋더라고. 강림 과거 얘기도 해야 되고 해원맥 덕춘이 가고도 얘기해야 되고 춘삼이 할아버지네 집도 지켜야 하고 김송이 재판도 해야 하고 2시간짜리 영화에서 원작 만화 5권 분량 다 때려 박으니까 너무 짜릿해. 부패야 부패. 잠깐만 못 좀 아메리카노 It's like Baskin-Robbins motherfucking 31 같아서 너무 행복하더라니까. 안 깐다며 미친놈아 뭐 하는 짓이야. 으아 고자 새끼.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제일 문제인 점은
바로 설정입니다. 도대체가 설정에 앞뒤가 없어. 난 뭘 리부터 한 줄 알았어. 어디 자그마한 구멍 한두 개가 아니라 영화 전체가 그냥 벌집이야. 성주신이 가택신 하기 전엔 저승차사라고 했죠. 근데 저승차사 하던 양반이 왜 가택신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쪽 법이? 아닌데? 주인공 저승참사자는 일 끝나면 그냥 환생시켜준다고 하던데? 그리고 뭐 가택신이 인간의 똥을 만져서 약해져? 아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설정이야? 아니 그것보다도 왜 있는 설정이야? 그냥 더러운 화장실류만 한번 보여주려고. 그리고 전편에서 김재홍 지옥 거칠 거 다 거치면서 재판도 받을 거 다 받았죠. 근데 동생인 김수홍 왜 다 프리패스야? 둘 다 똑같이 귀인이라는 딱지 붙여놓고 왜 다르냐고. 심지어 김수홍은 원기였잖아. 어떻게 이승에서 깽판신 새끼가 소방관이었던 형보다 더 편하게 지옥을 싸돌아다니냐고. 아니 처음에 물론 물고기한테 처음에 막 물어뜯긴 건 인정해요. 그거는. 근데 그거 말고 뭐 더 없었잖아. 너무 편했잖아 걔. 막 강림한테 막 깝치고 막 말도 놓더라고. 1편에서는 막 존댓말 꼬박꼬박 하다가. 아니 진짜로 난 이 시리즈에서 그 귀인이라는 설정이 제일 X 같다니까요. 그리고 이 관심 사는 새끼는 왜 또 귀인이야? 난 얘 귀인이라는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니까. 아니 뭐 귀인이라는 게 되게 드문 거라며. 귀인 장렬하게 운명하신 거 422년 만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내 보기엔 귀인이 아니라 귀지 같은데 귀지? 계속 나오는데? 진정해 하늘아 진정해. 관심사병 얘 하나만 가지고도 엮이는 설정오류는 많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얘 초군문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죠. 혼자. 초군문은 저승차사들이 데려오는 거잖아. 아니 전편에서도 영화 초반에 막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연출했었잖아. 그리고 이건 설정 오류가 아니라 새로운 설정인데 산자를 죽은 자의 재판에 불러낸다. 자는 동안 꿈에서. 근데 그러다가 정신적 충격으로 어이쿠 죽어버렸네. 아니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죽은 놈 환생시키겠다고 산 놈을 죽여? 잠깐만. 얘 관심사병인데 죽었고 귀인 됐어. 그럼 또 재판받고 질질 짜고 좀 하면 너 환생되겠지. 그럼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저승증언 개꿀. 아니 저도 좀 지켜주십시오. 저도 돼지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저승하고 이승 교류가 활발해서 보기 좋습니다. 예, 아주 일방적으로 활발해. 그냥 통일하지 그래. 랩터 씨. 신과 함께 안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막에서 랩터가 나오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는데 강림하고 김수홍이 모사사우루스한테 잡아먹히고 그 배 안에 갇혀서 아주 편하게 저승여행을 합니다. 공룡의 등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 재밌었어요. 처음 한 30초까지는 그랬죠. 왜 가오갤2에서도 스타로드 막 팩맨으로 변신하고 그러잖아. 같은 맥락으로 짧은 유머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웃겼어요. 그런데 이게 유머 장면이 아니더라고. 이 새끼들 진지해. 그냥 한번 웃기려고 등장시킨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공룡이 영화 전개에 개입을 하더라니까. 망자가 무서워하는 게 실체화돼서 나타난다는 설정은 아니 전편에서도 여기랑 똑같은 장소 지나갈 때도 없었는데 왜 생긴 거야? 오마주?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하던 거 하는 거지. CG 자랑. 저기 감독님 죄송한데요. 이토록 좋은 소재의 원작을 당신이 대표이사인 CG 스튜디오 기술 시연 영상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전편에서 여러 환경들을 CG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룡, 호랑이, 늑대까지 장사하려면 그 배우들 얼굴에 그린스크린 비치는 거나 그거 좀 지우고 하시든가. 설정 벌집만 문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복되는 현재와 과거의 교차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뚝뚝 끊기고 몰입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몇몇 장면에선 편집마저 엉성합니다. 볼거리는 이미 전편의 재탕입니다. 전편에 나왔던 저승이 그대로 나오는데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죠. 철거촌이 새로 졌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 네. 철거촌도 지옥이라고 영화에서 그래요. 그래요? 그걸 노린 거구나. 대단해. 그건 몰랐네.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새로 나오는 게 철거촌이잖아. 다만 영화의 초반 전편과 같은 장소를 다른 방식으로 지나가는 건 좋았습니다. 원기 새끼니까 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타당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도 맨 처음에 한 번뿐이고 그 뒤로는 그냥 모사사우루스 타고 뱃속에서 아주 편하게 크루즈 여행 하더라고요. 얼마나 볼 게 없으면 사람들이 이 영화 보고 하는 얘기가 주지훈 앞머리겠습니까? 주지훈 앞머리. 네. 볼거리가 그거예요. 주지훈 앞머리. 배우가 무슨 죄입니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어쨌든 앞머리 얘기 계속해서 내린 이유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과거에 덕춘이 일가족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덕춘이하고 사이가 좀 거시기 해졌는데 갑자기 몇 장면 뒤에 앞머리를 내리고 나타나. 아니 뭐가 달라져? 앞머리가 대신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거야? 아니 제가 맨날 뭐 모자 쓰고 제 캐릭터 아시죠? 제가 맨날 모자 쓰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포마드하고 나타나면 뭐가 달라져요? 리뷰를 갑자기 잘해지나? 그리고 옷은 어디서 났는지 자꾸 이옷저옷 꾸며 입고 나타나질 않나? 뭐 액션도 여전히 점프하고 맨 오브 스틸 짝퉁이고. 전편에서의 설명병은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전원이 구구절절 늘어놓기 바빠요. 포스터에 쓰여있죠. 천년의 비밀이 밝혀진다. 아니던데? 천년의 비밀을 읊어주던데? 비밀이라는 건 밝혀질 때 뭔가 쾌감이 있어야죠. 몰랐던 사실이 혹은 알고 싶었던 게 밝혀지잖아. 비밀이잖아, 말 그대로. 보세요. 엉준이 형은 젖꼭지가 3개더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랑 내가 저번에 엉준이 형 샤워하는 걸 봤는데 젖꼭지가 3개더라고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더 몰입감이 있겠습니까? 이 영화는 엉준이 형의 젖꼭지가 3개라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흥이 없지. 아니 비밀이 아닌 것처럼 그냥 막 말해버리니까 감흥이 없는 거야. 됐어요. 이제 가보세요. 고생 많았어. 자, 내 방으로 오고. 강림이 나쁜 새끼였다라는 반전도 중반 부분부터는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생각도 못했던 정체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전 신과 함께 시리즈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이 양반들은 왜 모든 걸 입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세계관의 설정은 굉장히 방대하고 디테일합니다. 심지어 이건 원작이 만화가 아니라 책이에요, 책. 글로 쓴 책. 7권으로 된. 그리고 이 뒤에는 실마릴리온이라는 더 거대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데 영화에서 간달프가 뭐 구구절절 설명하던가요? 안 해요. 아니 뭐 그렇다고 영화가 재미가 없던가요? 나 초중딩 때 이거 기저귀 차고 봤어. 극장에서 한 몇 번을 그냥 지려가지고. 극중 캐릭터들이 세계관 속 설정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면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텐데 이 영화는 그냥 설정이든 뭐든 이야기든 그냥 다 입으로 해결합니다. 버벌 필름이요, 버벌 필름. 아니 벌벌 필름이네, 벌벌 필름. 설명 없이 표현하는 걸 무서워하니까. 제발 부탁이니 후속편 만들기 전에는 무언극이나 톰과 제리 좀 많이 보시고 만드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톰과 제리 대사 하나도 없는데 상황 다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오마주 하려면 주라기 월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날 잡고 반지의 제왕 그 시리즈나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지원정대 마냥 영화 초반의 세계관에 대한 프롤로그라도 한번 보여주고 나면 영화 내내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것들이 꽤나 줄어들거든요. 응? 캐릭터들 얘기해봅시다. 제가 영상 처음에 성주신의 재해석이 좋았다고 말했는데 재해석한 성주신의 캐릭터 그것만 좋은 거지 영화가 그를 사용하는 방식은 영 아니올시다. 말했듯이 동화만 읊어줘요. 똑같아. 그냥 줄줄줄줄 그 좋은 캐릭터 갖다 놓고. 해원맥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작 팬들 만족시켜준 건 좋다 이거야. 왜 그렇게 무게 잡고 조용하고 막 그랬던 해원맥이 이렇게 성격이 180도 달라진 겁니까? 강림도 덕춘이도 성격은 그대로인데 왜 얘만 그렇게 갑자기 성격이 정반대가 된 거야? 김수홍이 얘는 뭐 저승 한 5회차 정도 되나? 너무 여유로워. 영화에서 하는 건 그냥 강림 얘기 듣고 막 깐죽거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강림 차사님 그랬어요? 아이 왜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우한테는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건 휴가 나와서 군복 입고 소대장 집에 놀러 갔더라고. 고증 오졌다리 염라대왕. 이 사람 루피병 걸렸어요. 그냥 보이는 족족 자기 동료로 만들려고 해. 이유도 없어. 김송이는 뭐 생전에 경력이 있으니까 뭐 특채라고 쳐. 근데 걔 말고는 그냥 방금 막 죽은 그 막 따끈따끈한 시체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내 동료 되라. 너 내 차사해라. 너 나 대신 염라대왕 해라. 페이스오프하고 뭐 다 이런 식이야.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 일에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을 너에게 맡겨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은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서 야, 너 차사할래? 간만에 대본 또 10장 넘어가네. 뭐 말 꺼내자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과 함께 시리즈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에 너무 집착합니다. 허춘삼 할아버지 안 데려간 게 저는 제일 불만이에요. 시퍼렇게 젊은 놈은 데려다 놓고 죽여놓고선 죽을 때 다 된 할아버지는 그냥 내비둬? 저승 진짜 현실 마냥 오졌다. 이 개판이야. 현실이랑 똑같아. 그리고 나쁜 상황이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성주신의 대사.
이 대사는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죠? 아니 원작의 이승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철거촌에서 나가지 못하는 허춘삼 할아버지,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해야만 하는 철거팀, 허춘삼 할아버지를 데려가야 하는 차사들과 그들을 막아 집안을 지켜야 하는 가택신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각자의 사정이 부딪혀 생기는 갈등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나쁜 상황은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강림 나쁜 새끼 맞잖아. 철거팀 뭐 사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나쁜 새끼들 맞잖아. 맞죠? 네. 네. 나쁜 새끼들. 네. 나쁜 새끼들. 욕은 하지 마. 이야기 전개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갈등이 생길 만한 건덕지가 생기면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때문에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딜레마도 없는데 분위기 깔고 명대사인 척 내뱉는 나쁜 상황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대사가 뜬금이 없는 거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한국형 판타지 영화가 그것도 시리즈물로 나온다는 건 허구 헛날 정치질에 조폭질하는 영화만 넘쳐나는 대한민국 상업영화계에 정말 기분 좋은 상쾌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뭐 상쾌함, 뭐 새로운 뭐 도전, 가능성 그런 타이틀에 의의를 두는 짓은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알맹이 영화의 질을 높일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부탁이니 각본 쓰면서 졸지 좀 마세요. 이거 졸면서 쓴 거 아니면 대체 나올 수가 없는 각본이거든요. 알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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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